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이 아니라 몸짓을 보세요. 왜냐하면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은 수천 가지의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어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남자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호감의 몸짓 10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신호를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심리학적 근거와 수많은 연애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맛집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혹은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기 음식은 먹지 않고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가 음식을 먹는 모습에 이렇게 끌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던 사람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눈을 반짝이거나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감탄사를 내뱉거나 하면서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호감이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순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상대방과 눈이 마주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남자라 하더라도 당신이 음식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는 마음 놓고 당신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남자분이 처음 여자분에게 호감을 느낀 계기가 바로 회사 근처 김치찌개 맛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음식을 먹는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이런 당신의 모습을 유독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호감의 표시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상대 남자가 자기 음식은 잘 먹지 않으면서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거나 당신이 고개를 들었을 때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표정을 지을 때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먹고 혀를 내밀거나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후후 불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의 그런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남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번 호감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음식을 먹는 평범한 모습조차도 호감을 가진 남자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남자의 행동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식사 중에 갑자기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바라봐 보세요.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을 보고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거나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기 음식을 먹는 척한다면 그것은 방금까지 당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식사할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 남자의 호감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당신에게 아이 컨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호감의 신호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명동이나 강남의 어떤 고깃집에서 팀원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옆에 있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남자는 맞은편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같은 자리에서 3번, 4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해서 당신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컨택이 발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대상을 자꾸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을 계속 시야에 두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식자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관심 있는 이성의 위치와 상태를 계속 확인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의 본능적 행동입니다. 따라서 호감이 있는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당신을 향해 시선을 보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아이컨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눈이 마주치면 대체로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황한 듯이 빠르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남자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는 소심하거나 아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남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눈이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호감의 증거이므로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아이컨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남자가 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 여기 있어. 나를 봐줘라는 메시지를 시선을 통해 전달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직접적으로 말을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 어려우니까 시선이라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엄청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계속 마주친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끌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처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계기로 반복적인 아이컨택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봐도 시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아이컨택이 발생하는 빈도를 체크해보세요. 만남의 초반에는 이따금씩 시선이 마주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높아진다면 그 남자의 호감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자주 시선이 마주치다가 점점 줄어든다면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3번째 신호는 걸을 때 슬쩍 몸이 닿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프록시믹스 즉 근접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깊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데 사람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반대로 불편한 관계일수록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연애에 적용해보면 호감이 있는 남자는 걸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남자의 어깨가 당신의 어깨에 가볍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혹은 걷다가 손등이 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본인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내심 당신의 손을 잡고 싶다거나 더 가까이 붙어 걷고 싶다는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본능적인 행동이어서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걷고 있을 뿐인데 왜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하고 스스로도 의아해하는 남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이면에는 또 다른 심리가 숨어 있는데 바로 친밀도 테스트입니다. 남자가 슬쩍 거리를 좁혔을 때 당신이 거리를 벌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남자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정도 거리는 괜찮구나,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이 거리를 벌리면 남자는 아직은 이르구나, 조금 더 천천히 가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걸을 때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와 관계의 진전 정도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거리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걸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접촉과 호감에서 비롯된 접촉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호감에서 비롯된 접촉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어깨가 닿고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다시 가까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또한 접촉이 발생했을 때 남자의 표정이나 태도를 관찰해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접촉이 발생했을 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약간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거나 미소를 살짝 머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캐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물리적 접근이 반드시 걸을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상황에서 특정 남자가 유독 당신 곁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은 맥락의 행동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나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남자는 분명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눈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이 컨택과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앞의 경우가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호감이 강한 남자일수록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계속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눈을 맞추다가 다른 곳을 보았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호감이 있는 남자는 이 눈 맞춤의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확연히 길어집니다. 마치 당신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는 행위에는 감정적 연결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로의 눈을 4초 이상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은 사랑과 유대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호감이 있는 남자가 당신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바라보는 패턴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도 금방 다시 당신의 눈으로 시선을 가져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시선이 계속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매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에 호감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 시선의 질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을 맞추는 것과 진심을 담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의 시선에는 따뜻함과 관심이 담겨 있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대화하면서 그 남자의 시선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남자가 호감을 담아 당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선의 차이는 미세하지만 여성의 직감은 이것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느낌을 믿어도 좋습니다. 대화 중 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각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선이 삼각형을 그리며 이동하는 패턴을 말하는데, 이 삼각시선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낭만적 호감의 신호입니다. 특히 시선이 입 쪽으로 내려갈 때가 포착된다면 남자는 당신에게 상당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알고 나면 의외로 잘 보이게 되니 다음 만남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앉아있을 때 당신 쪽으로 다리를 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는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심리적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꼴 때 자연스럽게 당신이 있는 방향으로 다리를 꼬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가드를 풀고 있다는 의미이며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발이 향하는 방향은 관심의 대상 혹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FBI의 전직 행동분석관인 조 네버로가 쓴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발의 방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리를 당신 쪽으로 꼬고 있다는 것은 가까이 와도 괜찮아 환영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는 뜻이고 오히려 당신과의 거리를 더 좁히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다리를 꼬는 방향만 볼 것이 아니라 상체의 방향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다리를 당신 쪽으로 꼬고 있는 남자는 상체도 당신 쪽으로 살짝 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온몸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매우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는 상대 앞에서는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꼬거나 몸을 정면으로 향한 채로 심리적 가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을 때 혹은 소개팅 자리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을 때 상대 남자의 다리 방향을 한번 슬쩍 확인해 보세요. 그의 다리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대화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남자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다리가 정면을 향하고 있다가 대화가 깊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서서히 당신 쪽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실시간으로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6번째 신호는 구실을 만들어서 몸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호감이 있는 상대의 몸에 닿고 싶은 욕구를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와봐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거나 위험에 조심해 하면서 팔을 잡아 끌거나 여기 뭐 묻었어 하면서 얼굴 근처를 만지려고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접촉에는 단순히 닿고 싶다는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접촉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즉,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가볍게 어깨를 터치했을 때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남자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몸을 움츠리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유지하게 되죠. 이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는 것은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촉의 빈도와 강도를 관찰하면 호감의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가볍게 치는 정도였다가 점점 팔짱을 끼려고 한다거나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호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남녀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호감이 없는 상대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당신에게 접촉하려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접촉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감이 있는 남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호감에서 비롯된 접촉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당신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진짜 호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호감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호감에서 비롯된 접촉은 항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법입니다. 7번째 신호는 그의 상체가 당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5번째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상체 특히 가슴과 어깨의 방향은 그 사람의 심리적 관심사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몸의 정면을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동이어서 진심의 지표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말과 표정을 관리할 수 있지만 몸 전체의 방향까지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둥글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조차 상체가 살짝 당신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몸만큼은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남자의 무의식이 당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는 상대 앞에서는 몸을 정면으로 향하거나 혹은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서 심리적 가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몸을 돌려서 상대방이 나의 취약한 부분인 정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체의 방향이라는 것은 호감과 비호감을 구별하는 매우 확실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을 관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 남자와 대화할 때 혹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의 어깨가 당신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 비스듬히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그의 어깨와 가슴이 당신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둘만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몸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 호감의 강도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8번째 신호는 옆에 앉아 있을 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 호감이 있는 남자가 당신 옆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매우 자주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처음에는 각자 반듯하게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남자의 어깨가 살짝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하철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남자의 몸이 서서히 당신 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호감이 있는 상대와 물리적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좁히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향기를 맡고 싶고,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몸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남자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행동일수록 진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어깨와 당신의 어깨 사이의 간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해보세요. 처음에는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30분쯤 지나서 보니 거의 붙어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특히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곳에서 잘 관찰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촉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더욱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걸이를 사이에 두고 있더라도 팔이 살짝 닿는 정도로 기울어지거나 어깨가 가볍게 맞닿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남자의 진심을 읽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만약 당신이 먼저 살짝 몸을 남자 쪽으로 기울여보면 호감이 있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호감이 있는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호감이 없는 남자는 당신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몸을 반대쪽으로 기울이는 반응을 보이죠.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다음 만남에서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신호는 옆에 있으면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8번째 신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인데 8번째가 몸의 기울어짐에 관한 것이었다면 9번째는 실제로 물리적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연결되어 있는 벤치형 좌석에 함께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남자가 당신 바로 옆까지 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엉덩이를
조금씩 옮기면서 당신에게 다가간 것인데 본인은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신호들을 들으면서 대체 얼마나 가까이 오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라는 존재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생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이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욕구가 아니라 심리적 친밀감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카페입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를 생각해보면 보통 소파석이나 긴 벤치형 좌석이 많은데 이런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쿠션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붙어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번째 신호는 맞은편에 앉아있을 때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거리를 좁히려는 행동은 매우 확실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옆에 앉아있을 때의 행동과 같은 맥락인데 방향만 다를 뿐 그 안에 담긴 심리는 동일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열의의 표현이자 당신의 말에 깊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깊고 진하게 만들고 싶다는 심리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당에서의 식사 자리나 카페에서의 대화에서 이런 정경 자세가 자주 관찰됩니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앞으로 기울인 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등을 의자에 기대고 뒤로 젖혀 앉아있는 자세는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이 두 자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호감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가까이 온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몸짓으로 거리를 좁히려 하고 시선으로 연결되려 하고 접촉을 통해 친밀해지려 하고 자세를 통해 마음을 열려 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의 근본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신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신호가 실제 연애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팅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강남의 한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쪽 다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위에서 설명한 10가지 신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화 중 눈맞춤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3초 정도 눈을 맞추다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남자는 5초, 7초 혹은 그 이상 당신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와서 식사를 시작하면 당신이 파스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유독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음식은 천천히 먹으면서 당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호감이 확실히 발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남자의 몸이 서서히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처음보다 거리가 확연히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소개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연애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 동료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 이 신호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회의실에서 함께 회의를 할 때
그 남자가 유독 당신 가까이에 앉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여러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항상 당신 옆자리나 맞은편 자리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 중에도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미소를 짓거나 약간 당황한 듯이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호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 나란히 걸으면서 어깨가 자주 부딪히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유독 가까이 서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같은 맥락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팀 회식 자리에서는 이런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경계심이 풀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유독 당신 옆에 앉으려 하고 대화하면서 몸을 가까이 기울이고 웃으면서 어깨를 터치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 남자의 호감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호감이 있으면 이런 몸짓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호감이라는 감정은 변형계에서 처리되는데 이 변형계는 의식적 통제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대뇌피질에서 처리되는 것들인데 변형계에서 비롯된 감정과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은 대뇌피질이 통제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호감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동공이 확대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체온이 상승하고 상대방을 향해 몸이 기울어지는 등의 반응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은 의식적으로 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해도 몸짓에서는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짓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 몸짓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어가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표정, 몸짓, 자세, 거리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언어적 신호는 언어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더 본능적이고 진실된 것입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것, 시선을 보내는 것, 몸을 열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이 해왔던 가장 원초적인 구애 행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보이는 호감의 몸짓도 결국은 인류 보편적인 본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표현의 정도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동일합니다. 좋아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시선을 보내고 접촉하려 하고 몸을 여는 것, 이것은 문화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행동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신호만 보고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신호에는 호감 이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눈을 많이 맞추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대화 습관일 수도 있고 몸이 가까이 오는 것은 좁은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10가지 신호 중 4, 5가지 이상이 동시에 관찰된다면 그것은 호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호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호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호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한두 가지 신호만 나타나다가 만남이 거듭될수록 신호의 수와 강도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호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다가 점점 줄어든다면 호감이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의 변화를 추적하면 관계의 방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더 현명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신호들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이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이런 신호를 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눈을 좀 더 오래 맞추고 걸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고 앉아있을 때 몸을 살짝 기울이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남자에게 강력한 호감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호감 표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주면 남자가 용기를 내서 한 발 더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자가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편인데, 여자가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호감을 표현해주면 남자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어서 관계의 진전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황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음주 상황에서의 판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개방적이 되고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감으로 착각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호만으로 호감을 판단하기보다는 술을 마시지 않은 평소 상황에서의 행동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친절한 것과 호감은 구별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영업직에 있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 상황에서의 행동과 개인적 상황에서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진짜 호감인지 직업적 친절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문화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과 몸짓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오늘 다룬 10가지 몸짓 신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만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한국 남자들은 세대에 따라 호감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은 비교적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좀 더 간접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짓이라는 것은 세대를 초월해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다룬 10가지 신호는 어떤 나이대의 남자에게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연애 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개팅 앱이나 매칭 서비스를 통해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텍스트로 얼마든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의 몸짓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에서 오늘 배운 신호들을 활용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이 신호들을 관찰하면 두 번째 만남을 가질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만남에서 10가지 신호 중 다수가 관찰되었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신호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면 호감이 약하다는 것이므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남자에게서 호감 신호를 발견했다면 가장 좋은 대응은 당신도 비슷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상대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남자가 시선을 보내면 당신도 시선을 맞춰주고 가까이 다가오면 거리를 벌리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접촉을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호감이 없는 남자에게까지 이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거나 시선을 피하는 등의 비호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오늘 다룬 몸짓 신호는 그 마음의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심을 몸짓이 대신 전해주고 그 몸짓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연애가 훨씬 수월해지고 상대방의 진심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신호를 일상에서 하나씩 관찰해 보시면서 당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진심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늘의 10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아마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지만 몸짓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으면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힘이고 연애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어떤 신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감입니다. 여성의 직감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던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과 함께 당신의 직감도 함께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온다면 그 느낌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애란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편안한지 그리고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신호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도구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애의 묘미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가는 데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란에 있는 질문함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